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이 공식들은 주어졌지만 다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암기를 좀 어떻게 쉽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 속력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 속력은 어디서 배우냐면요.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죠. 속력이라는 것을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우냐면요.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 단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1분, 1초, 1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뭐죠? 다 1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1 동안 얼마를 갔냐? 거기다 이제 단위 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1분, 그렇죠? 1분, 그다음 1초, 1시간 이걸 단위 시간 동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 동안 간 거리는 얼마냐? 뭐 4km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분에는 얼마 가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4km다. 그쵸? 얘를 속력으로 나타내면 2분의 4km per 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속력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1 안 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뭐죠? 여기 있는 숫자로 얘를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속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의에서. 속력은요, 여기는 뭐, 2라는 숫자는 분이죠. 그래서 시간으로 4km를 나눠줬습니다. 그 거리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뭡니까? 공식이 이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됐습니까? 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요. 시간분의 거리. 이걸 이제 방금 알았다면 그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 다른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양변에 곱하기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혹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1번 공식이 나오고요. 2번을 이제 예를요. 이제 우리는 속력하고 거리를 했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려면 뭐 합니까? 양변을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 속력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속력분의 1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속력분의 1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약분돼서 시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속력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1, 2, 3번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 표는 뭐냐? 이 표를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간, 속력, 거리가 이렇게 분자에 있죠. 시간, 속력을 뭐예요? 분모에 있다. 이걸 이용해서 거리가 지금 분자에 있고요. 애들이 각각 분모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이는 나누기,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한 개가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 다음에 거리는, 그럼 이거 둘이는 곱하기 관계다.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개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둘이 쩌면은 나머지 거리는 이거 속력 곱하기 시간. 둘이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을 때는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 둘이 묶어봐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겁니다. 시간은 밑에 있는 게 분모,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어보면요. 시간하고 거리에 대한 식인데 얘는 뭐에? 속력에 대한 겁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거속시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우면요. 거속시에서 거리
여기는 속력, 여기는 시간 이렇게 되고요. 두 개 이렇게 체크하면 나머지 시간이 이거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거에 대한 거 시간은 이거는 무슨 관계? 밑에 분모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속력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럼 나머지 이렇게 딱 묶어집니다. 그럼 속력은 뭐한다? 시간분의 거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거속시 이렇게 피라미드 아까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해서 속 끊고 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학은 거리 나타내고 속력 시간에서 이게 뭡니까? 분수에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이거 분자 분모 이거 둘이는 곱하기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이 두 개 체크해 주시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외워도 쉽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를 보겠습니다. 집에서 학교 사이를 왕복하는데 문제를 보면 이제 집이고요. 여기가 학교죠. 학교를 왕복한답니다. 왕복할 때는 갔다 왔다죠. 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올 때는 시속 4km를 걸었을 때 70분이 걸렸다. 70분이 걸렸답니다. 우선 시속은요 시간이에요. 시속은 여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3km 간다는 거고 얘는 1시간에 4km고요. 두 번째 시속하고 3km니까 거리인지 아는데 거리가 아니에요. 속력입니다. 속력. 시속은 얘는 속력, 시속 자체는 뭘 가르쳐 준 거야? 속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시속, 시간당 속력. 시간당 속력. 얘도 시속은 뭐라고요? 속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속력. 그래서 속력이 4고 여기는 속력이 3입니다. 모두 70분 걸렸다. 70분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건 분이잖아요. 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뭐요? 여기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바로 60분의 70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됩니다. 70분을 바꿔주는 것은 시간으로 바꿔줄 때는 1시간이 60이니까 60분의 70으로 바꿔주면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리를 구하시오. 여기서는 지금 속력과 뭐가 나왔습니까? 시간이 나왔어요. 총. 그렇죠? 그래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면 속, 시 중에서 뭘 이용해야 될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근데 시간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왕복, 집에서 학교 사이를 왕복한다.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모두가 나왔을 때는요. 이게 모두 얼마 걸렸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합하면 그쵸?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합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바로 60분의 70 이렇게. 갈 때 시간은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 x입니다. 올 때 시간은 속력 4분의 x 이렇게 잡아서 60분의 7로 잡으면 됩니다. 옆에 표가 되어 있어요. 갈 때 거리, 올 때 거리 왕복 똑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x 잡고요. 속력은 4입니다. 아까 시속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속력입니다. 걸린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총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총 시간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을 합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60분의 70이 나왔다 라고 해야 됩니다. 속력분의 시간 그치? 전체 걸린 시간 하니까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에는 총 시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얘는 h는 hour 뭡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주었다? 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60분에 그렇죠? 70분 10분은 얼마가 됩니까? 60분에 10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바꿀 때는 60을 밑에다 분수로 60을 써주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그쵸? 됐습니까? 왜냐면 1분은요 1시간은 60분입니다.
1분은 얼마가 됩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 60분의 1 곱하기 60분의 1 해서 1시간. 그래서 60분의 1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1분은 60분의 1. 그럼 70분은 60분의 1시간 했다가 1분이 얼마? 60분의 1이니까 거기다 70만 곱하면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60분의 70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이제 얘를 시간으로 바꿔주고 문제를 풀고 이거 곱하니까 총 얼마 곱하면 됩니까? 60 곱하면 되겠네요. 60. 그래서 전체 시에다가 60. 형, 나, 아빠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35는 70. 35로 나눠주니까 2km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얘치고는 그쵸? 그렇게 그래서 총 시간이 나올 경우는 뭐 한다? 총 시간이 나올 때는 속력과 거리로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의 거리 속력 시간에서 활용 문제를 풀 때 단위가 다른 경우는 통일시킨 후 풀어야 됩니다. 1km는 1000m고요. 1m는 1000분의 1km다. 그쵸? 왜냐면 얘는 곱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60분의 1시간이다. 방금 선생님 설명했죠? 60분이니까 얼마? 곱하기 60분의 1을 곱해주면 1분이 나오고요. 얘는 60분의 1을 곱해주니까 60분의 1시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마주보고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딱 A에서 출발하고 B에서 출발해서 둘이 만나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A가 간 거리가 B가 간 거리가 어떻습니까? 둘이 더하면 총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총거리,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합은 거리가 된다.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가면은 만나겠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둘이. 그래서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둘레의 길이. 그렇죠? 원으로 나오는데요. 원이나 아니면 총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얘가 어렵다. 이때는 뭐합니까? 따라잡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파란색이 먼저 출발합니다. 파란색이 먼저 출발하고요. 나중에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파란색이 열심히 걸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다시 만나요. 그러면 몇 바퀴 차이 납니까? 바로 한 바퀴 차이 납니다. 한 바퀴. 그쵸? 누가 더 빨리 가죠? 파란색이 더 빨리 가죠. 그쵸? 파란색이 빨리 가고 한 바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가 뭐한다? 한 바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이해되셨죠? 그래서 따라잡는 경우는 따라잡으면서 만나는 경우는 두 사람 차이가 한 바퀴네? 그러면은 두 사람 거리 차는 한 바퀴 둘레의 길이고 반대로 만날 때는 두 사람이 만나면 딱 만나게 되면은 두 바퀴가 될 수 없죠? 왜?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딱 만나면 이게 아름답게 이쪽 반은 가지 않겠지만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지만 만나는 순간 딱 한 바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주보고 달리는 경우는 만나면은 전체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림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겠죠.